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2016년 8월 특별 회차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하성상사입니다. 그리고 개인기업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 제시되어 있고요. 회사 등록 메뉴 고치는 문제입니다. 사업자 등록. 자, 약간 이동시켜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요. 먼저 하성상사고 개인기업이다. 자, 왼쪽 두 개 맞으니까 이제 오른쪽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이동시켜서 하나씩 맞춰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13042325555 맞고요. 대표자 이름은 고아라. 기업 연월일 2011년 2월 1일인데요. 기업 연월일이 2010년 8월 10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로 100. 자, 여기까지는 맞고요. 업태 도소매구 종목 컴퓨터 및 주변기기인데 완구로 되어 있네요. 이 종목도 고칩시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 부천 세무서인데요. 수원 세무서로 되어 있네. 이 부분도 고치자. 자, 하나, 둘, 셋, 세 군데 고치면 되겠네요. 기업 연월일 먼저. 기업 연월일은 2011년 2월 2월 1일 됐죠. 선택 이렇게 클릭해서 고치고, 그리고 종목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 세무서 수원이 아니고 부천 이렇게 고쳐주시면 모든 수정 완료. 메뉴 닫으시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 2번.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틀린 부분 고쳐볼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이제 하나씩 맞춰보자. 현금 맞고요. 보통예금 맞고, 단기매매증권 맞고,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을 어음, 상품. 자, 상품까지 맞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1,500만원 맞고, 감가상각 누계액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대여금 현재 빠져있다. 그죠? 요거를 추가로 입력을 합시다. 그리고 비품 맞고요. 임차보증금까지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는 한 군데 고치면 되겠네. 자, 먼저 자산 쪽 먼저 고칩시다. 장기대여금을 추가로 입력하자. F2키 눌러서요. 커서 여기 되고 F2키 눌러서 장기대여금 이렇게 불러와서 금액을 적어주자. 얼마입니까? 장기대여금 1,000만원. 100000000 그러면 자산합계 106900000 106900000 됐죠? 자산 쪽 수정 완료. 이제 부채와 자본 쪽 봅시다. 외상매입금이 아예 입력이 안 돼 있네. 그죠? 외상매입금 추가로 입력해야 되겠고, 미지급금은 맞고, 단기차입금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돼 있네. 요거 고치고, 자본금은 맞고 됐죠? 두 군데 고칩시다. 먼저 외상매입금을 추가 입력 F2키 눌러서요. 외상매입금 이렇게 불러와서 금액 1225000 이렇게 입력해주고, 단기 차입금 금액을 3,000만원으로 이렇게 수정해주자. 그러면 대변합계 106900000 됐죠. 이렇게 일치하고요. 마지막 항상 대차차익 여긴 거 확인하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완료되었네. 자, 요 2번 문제도 잘 풀었고요.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1번 문항. 광성상사는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제시된 자료 입력해 봅시다. 메뉴는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일반 거래처 탭입니다. 여기서
코드 번호는 5550입니다. 555. 자, 거슬리게 되고 5550 이렇게 눌러주고요. 회사 이름은 광성상사. 광성상사. 그리고 유형은 동시. 자, 이제 오른쪽 항목들 입력해 줄게요. 사업자 등록번호 123 79 그리고 12348 이렇게 입력해 주고 대표자명은 김광성. 업태는 소매. 종목은 컴퓨터 부품 이렇게 입력해 주고 주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7로 100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끝났으면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두 번째 문항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다음 각 계정 과목의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됐죠? 세 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네요. 각각 입력해 줍시다. 메뉴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자, 먼저 복리후생비 811번입니다. 커서 여기 되고요. 811 이렇게 입력하면은 그 위치로 딱 커서가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811번 요거에 대해서 적요 뭡니까? 대체 적요, 현금 적요 말고 대체 적요, 그죠? 여기에다가 3번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야근시, 간식비, 미지급 이렇게 제시된 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다. 자, 문제 3-2의 첫 번째 항목 입력해 보았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 입력해 볼게요. 먼저 현금에 대해서 현금 적요 8번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계정 과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당좌 자산 쪽에 있겠습니다. 101번 현금이네요. 여기서 현금 적요 8번 상품 매입 시 운반비 현금 지급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요. 미수금에 대해서 대체 적요 7번 입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당좌 자산 쪽에 있네요. 당좌 자산 중에서 미수금 찾아봅시다. 미수금 여기 있네요. 120 여기서 대체 적요 7번 비유동 자산 매각 대금 미수 이렇게 제시된 대로 입력하자. 이렇게 하면 2번 문항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 메뉴 닫으시고요.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1번 문항 7월 2일 진흥 상사에서 상품 1,0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계약금 쪽으로 돈을 주었으니까 선급금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표시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다. 회계 처리는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됐죠? 그게 포인트다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날짜는 7월 2일이네요. 7월 2일. 차변에는 선급금 이렇게 기록해주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거래처 진흥상사. 금액은 100만원. 1000000. 대변에는 당좌 예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다. 입력 완료. 두 번째 문항입니다. 7월 11일 고성 상사에서 판매용 컴퓨터 부품을 25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당사 부담 운반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용 컴퓨터 부품이니까 상품이죠. 상품 샀다 이겁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대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다만 그 과정에서 택배비겠죠. 택배비를 우리가 5만 원 줬다 이겁니다. 요거 뭐라고요?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한다.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차변의 상품의 취득 원가로 기록되는 거는요.
250만 원과 5만 원 합한 금액이다. 됐죠? 이렇게 입력합시다. 7월 11일. 7월 11일 차변의 상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 먼저 기록할게요. 대변 먼저 기록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네. 왜냐하면 대변 두 가지 항목이 합해진 게 차변 취득원가로 가는 거니까. 됐죠? 자, 대변 먼저 기록합시다. 외상 매입금 기록하고 거래처는 어디요? 고성상사. 금액은 250만 원. 2500000. 그리고 택배비는 뭘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줬죠. 현금 5만 원. 50000 그렇게 기록하고 요거 두 개 합한 게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금액은 255만 원. 됐죠?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모두 입력 완료. 세 번째 문항요. 8월 2일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너무 쉽다, 그죠? 광고 선전비 차변에 비용 기록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겠다. 8월 2일 차변의 광고 선전비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 그리고 금액은 1000000.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4번 문항입니다. 9월 18일 수화상사로부터 비품 1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차변에 비품 적으면 되고요. 대변에 외상이지만 비품 사는 거, 유형자산 사는 거는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네. 됐죠? 입력합시다. 9월 18일 차변에 비품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 얼마라고요? 금액은 10만 원. 1000000.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는 수아 상사. 금액은 1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입니다. 9월 22일 사업자금 부족으로 기업은행에서 현금 2천만 원을 차입하였다. 상환일은 2016년 12월 20일이다.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그죠? 장기, 단기 구분은 항상 올해의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면 단기고 올해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후에 만기 도래하면 장기다. 그런데 만기가 언제입니까? 올해 결산일보다도 더 앞이다. 그러면 당연히 단기죠. 오케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왔겠죠. 현금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하면 되겠다. 9월 22일입니다. 차변에 현금 2000000 기록하고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하자. 거래처는 어디? 기업은행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은 2천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문항요. 9월 27일 영업사원의 당월분 급여 220만 원 중 근로소득세 등 총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지급하였다. 급여 준다 이겁니다. 직원 급여 주는데 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세금 뗀다라고 했죠. 그거를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그 부분은 뭘로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그 세금 부분은 우리가 모는 게 아니고 잠깐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 달에 그 직원 대신해서 나라에 대신 납부해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부채다. 그 계정 과목 이름은 예수금. 9월 27일입니다. 9월 27일. 일단 차변에 비용 인식해야 되겠죠. 급여라는 비용 인식한다.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입니다. 금액은 얼마라고요? 220만 원. 2200000 이렇게 비용 인식하는데 220만 원 전부 다 주면 안 되고 일정 부분 떼고 나머지만 직원한테 줘야 된다. 자, 대변에 법에 따라서 떼는 부분은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해야 되고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금액은 10만 원이랍니다. 1000000 그리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준다. 됐죠? 대변에 보통예금
나머지 금액은 자동으로 딱 플러그로서 계산이 되죠. 21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7번 문항. 11월 5일 사업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신형 빔 프로젝트를 50만 원에 구매하고 회사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회사 입장에서 빔 프로젝트라는 이런 유형 자산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빔 프로젝트는 회사 사장님이 자기 집에 그냥 가져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요, 유형 자산 증가는 전혀 없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그냥 회사 사장님이 빼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됐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 과목을 원래 회계 처리하는 게 맞지만 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기는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따라서 기중에는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인출금 또한 자본에 속하는 거죠. 자본, 내 위치는 대변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감소한 거니까 당연히 차변 쪽에다가 인출금 계정 과목을 기록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대변에는 뭘 처리하면 됩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빔 프로젝트는 전혀 들어오지 않고 남는 거는 빚밖에 없습니다. 왜? 회사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따라서 회사는 다음 달에 카드사에 돈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를 기록해야 된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래처는 신용카드사인 국민카드사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신용카드로 샀다라고 일단 거래를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 차변의 유형자산, 즉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기록될 것이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계정 과목 기록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카드사. 그 거래에서 달라지는 거는 유형자산이 회사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거 차변을 일단 고쳐야 되는 거지. 뭘로? 인출금 계정 과목으로 고친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분석 끝났습니다. 11월 5일 입력해 봅시다. 11월 5일 차변에 뭐? 인출금, 자본의 감소다. 금액 얼마요? 50만 원. 500000. 대변에는 미지급금, 카드사인 국민카드, 그게 거래처입니다. 국민카드 이렇게 하고 금액은 50만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문항입니다. 11월 12일 성일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다. 대여금을 빌려준 모양이네. 이제 그게 돈 받을 때가 돼가지고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단기 대여금, 원금 받았으니까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없어지는 거죠. 자산이 감소, 대변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25만 원도 기록을 하자. 그리고 요 두 개 합해진 금액이 이제 돈으로 들어오겠죠. 두 개 합해진 금액이 뭘로?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답니다. 됐죠. 분석 끝났다. 11월 12일. 자, 대변 먼저 기록할게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이라는 자산의 감소.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거래처는 성일상사. 성일상사. 금액은 500만 원. 500000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도 인식하자. 금액은 25만 원. 250000 그리고 차변에 요거 두 개 합한 게 자산의 증가로 기록되겠죠. 자산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이랍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고 금액은 합해진 금액 자동으로 딱 기록되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풀어보았고요. 메뉴 일단 닫읍시다. 좀 이따 다시 열겠지만, 자, 문제 5번 넘어가 봅니다. 오류 수정 문제. 첫 번째 문항. 9월 15일 매출거래처 은성상사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한 외상 매출금 250만 원을 회사는 금성상사의 외상 매출금 현금 회수로 잘못 회계 처리했답니다. 고쳐야 되겠다. 그죠?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9월 15일자 전표를 일단 보자. 회사는 차변 현금
대변 외상 매출금 금성 상사라고 기록을 해놨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차변에 보통 예금 계좌로 회수한 거래. 그러면 차변을 현금이 아니라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다. 금액은 250만 원 변동이 없겠지.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은 맞지만 거래처가 금성 상사가 아니고 은성 상사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를 고쳐줘야 되겠다. F2 키 눌러서 은성 상사 이렇게 찾아서 고쳐주면 되겠다. 됐죠? 그렇게 하면 수정 완료. 두 번째 문항요. 10월 20일 현금 지출한 25만 원은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보험료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차변 계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에서 보험료로 고쳐주면 되겠지. 10월 20일자 전표요. 10월 20일 됐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변을 고쳐주자고. 뭘로? 보험료로. 자, 보험료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겠죠? 821번 이걸로 고쳐주면 되겠다. 됐죠? 이렇게 하면 수정 완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풀어봤고요. 문제 6번 넘어가 봅시다. 결산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항. 취득 시 영업부서의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 중에 기말현재 미사용 소모품은 80만 원이다. 회사는 소모품 살 때 전액 다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데 그 중에 80만 원치 정도가 남았으니까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하는 분괴가 필요하겠다. 됐죠?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해보면 되겠다. 날짜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하자. 얼마를? 80만 원을. 800000 그리고 대변에는 현재 비용이 너무 크게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조금 줄여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따라서 대변에는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기록해야 되겠지. 830번 코드 됐죠.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한 금액 중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다. 회사는 이자를 받아서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0만 원 정도는 아직 기간이 경과 안 한 부분이래. 즉 내년치다 이겁니다. 내년치 부분을 미리 땡겨서 받은 거지. 그러면 그 부분은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기록을 해야 될 것이다. 현재 회사는 대변의 이자 수익을 너무 크게 기록한 상태니까 그 중에 일부를 차변으로 기록해서 수익을 조금 줄여주고요. 대신 대변 쪽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해 줘야 되는 분괴가 필요하다.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먼저 이자 수익의 감소 그거를 먼저 기록해 줍시다. 차변에 이자 수익. 금액은 40만 원, 400000 그리고 대변의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해 주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결산일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현금 과소액 25,000원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기중에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뭔가 차이가 있었답니다. 어땠다고요? 현금 과소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금고에 있던 현금이 장부에 있는 현금보다 지금 작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장부상 금액을 실제 금고에 있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를 대변에 기록했겠지. 대변에 현금, 차변에는 임시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 얼마를? 25,000원. 그리고 기말까지 요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이 원인이 안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어떻게 요 임시계정 과목을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주고 차변 쪽에는 뭐를 기록한다고요? 잡손실이라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더라. 금액은 25,000원. 분석 끝났습니까?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과부족. 금액은 25,000원. 자.
차변에 잡손실 25000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25,000원 이렇게 기록하자. 4번 문항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은 350만 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5. 결산차변, 6. 결산대변을 사용한다. 단골 메뉴 문제죠. 자,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를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합니다. 자, 상품 계정 과목 금액이 얼마인지 상품 계정 과목의 차변에 집계되어 있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파악하자. 금액은 114550000이다. 이게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죠. 즉 기초 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금액이다. 그리고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라고요? 350만 원이라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라고요? 자, 계산해 볼게요. 114550000 마이너스 350만 원. 그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될 것이다. 그 부분을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이라는 분계로 기록하면 되겠다. 금액은 114550000 마이너스 350000 하면 111 050000 그 금액이 될 것이다. 자, 메모 잘 해뒀다가 이제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차변, 대변 이렇게 바로 입력하지 말고 대신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해라 합니다. 됐죠? 자, 12월 31일 차변 말고 5번 결산 차변 이걸로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은 111050000 그리고 6 결산 대변 계정 과목은 상품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은 마찬가지 111050000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6번 풀어봤고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항입니다. 3월 15일 현금 계정 잔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 메뉴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사용해 볼게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그지? 특정한 날짜 현재의 계정 과목 잔액을 보고 싶으니까 3월 15일자로 합계 잔액시산표 열어볼게요. 3월 15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현금 계정 과목 금액이 얼마요? 521660000 이게 1번 문항의 정답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메뉴 닫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라. 메뉴 뭐 사용하면 됩니까? 거래처 관련 문제니까 거래처 원장 메뉴 쓰면 되겠지. 기간은요.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렇게 조회하면 될 것이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으로 조회하자.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고 거래처는 전부 다 검색해야 되겠지. 자, 잔액이 제일 큰 거래처 어딥니까? 거래처가 자, 요번에 1470000 잔액인 대박상사네. 그죠? 묻고 있는 게 뭐라고요? 코드 번호와 금액. 그러면 코드 번호 05020 요거를 먼저 정답 쓰고 그 다음에 잔액 1470000 요것도 정답으로 적어주고 됐죠? 요거 두 가지를 딱 적어주면 2번 문항 입력 완료. 메뉴 닫을까요? 마지막 3번 문항입니다. 6월 30일 현재 거래처 영광선물의 외상 매입금 잔액은 얼마인가? 메뉴는 마찬가지로 거래처 원장 메뉴 쓰면 될 것이고
개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개정 과목. 기간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거래처는 영광 선물 딱 선택해 가지고 조회해 보면 되겠지. 잔액을 조회해 보랍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개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영광 선물 F2키 눌러서 영광 선물 6380 이렇게 조회해 보면 되겠네. 그러면 잔액이 나오죠. 2160000 이게 3번 문항의 정답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까지 다 풀어봤네. 지금까지 2016년 8월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전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